정의당이 이 법안,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우리가 낸 수정안이 선거사법은 올해 말까지 검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찬성하겠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에 동참할지 아니면 그 필리버스터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 60%의 찬성, 180석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합해도 180석이 안 되는데 정의당이 여기에 찬성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합의한 안과 그리고 보완돼서 처리된 법사위원회의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의원단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후 표결 과정이나 의사 일정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와 또 이런 투표와 관련된 문제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의당도 찬성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는 좀 고립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고립됐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냥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표결을 붙이게 되면은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번 회기에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사흘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당장 뭐 오늘 한다면 오늘부터 한다고 네. 해도 사흘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24시간 지나서 투표해서 맞습니다. 끝내십시오. 검찰청법 개정안 먼저 그리고 끝나고 그거 통과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하루 지나고 나서 또 끝내고 통과시키고. 네. 그러니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를 하면은 금요일 날 밤에는 통과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주말에 이제 저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필리버스터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아니면 뭐 기자회견하고 점거하고 이러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송영길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또 물밑에서 이 법안 내용을 둘러싼 협의를 했다면서요? 네, 뭐 예. 양당이 계속 그 부분은 접촉을 하고 있는 예.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가 계속 물밑 협상을 통해서 만든 일종의 수정안이 또 있는데 이 수정안이 아니라 어제 법사위 오늘 새벽 법사위 본회의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이렇게 새롭게 물밑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든 그 안, 그러니까 다른 안이 통과됐다고 또 국민의힘은 지금 반발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직접 그 안이 있는데 왜 그걸 밀어붙였느냐. 우리가 물밑에서 조율한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변형된 안이 있는데 그걸 안 올리고 왜 민주당 당신들이 마음대로 수정한 안을 올렸느냐 하는 게 이제 시비가 되고 있는 상황. 어제까지의 추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진 그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을 올리지 않고 왜 원래 박병석 의장 중재안 토대로 만든 안을 올렸느냐. 민주당은 주장이 그거죠. 아니, 예. 당신들이 하도 그렇죠. 몸싸움하고 그래서 무질서하고 정신 없어갖고 일단 이렇게 올렸는데 원래 본회의에 올리면은 수정. 이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있지만 수정안을 따로 올리면 먼저 그 표결하고. 수정안이 먼저 표결되고 이거 통과시키면 이거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체가 뭐냐면 보안 수사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검사들의 영장 청구권에 수사의 권한이 거기에 함의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안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헌법 가치 훼손 부분을 해소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이 굉장히 애매하게 됐고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부분으로 있어서 보안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모양새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우리가 조율한 것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해서 통과시키면 그 부분은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저 법사위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당신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게 어느 건지 이렇게 구분하고 뭐하고 이럴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통과가 됐으니 그거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 있잖아요.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몰라요. 어제 통과될 때도 보통 이제 저희가 법사위 딱 회의장 가면은 프린트 돼가지고 쭉 이제 나눠줘요. 의석수만 나눠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좀 설명도 하고 또한 그것을 발의한 분이 또 설명도 하고 그렇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어제는 그 법안 자체가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내용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과거에 이제 전례들이 조금 있어요. 논란은 그게 됐지만. 맞는 전례입니까? 그러면? 맞는 전례는 아니죠. 예, 맞는 전례는 아닌데 전례는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진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법이 올라오면 거기 의안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안 번호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과거에 급하게 통과시키다 보니까 의안 번호는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명만 가지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충분히 사전에 논의했던 것들이 어떤 법이라는 걸 양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었기 때문에 뭐 이게 좋은 전례는 아니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전례지만 전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례는 충분히 지금 특보님 말씀하신 거는 양당이 논의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엔 논의가 안 됐다니까요. 아니, 충분히 논란이 있었고 논의가 되고 원내대표끼리 모여가지고 조율도 하고 그 법안이 했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한 그 법안들이 안 올라와서 법안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안 번호가 딱 있어서 그 의안 번호가 딱 적힌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도 과거에도 그게 아니라 그 법안명을 가지고 통과를 시킨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그래서 그게 드린 잘못됐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바로 잡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반발을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법안 내용에 대한 그 협상은 응했다. 그리고 문안 하나하나까지 다 서로가 의논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재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또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거는요, 예. 앵커님. 예.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본인의 판단 미스였다. 예. 잘못된 판단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그랬다. 그런 어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협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물밑에서 어떻게 이 법안들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되지 않도록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한 게. 공직자 범죄 선거사범까지도 추가하자라는 재논의 요구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협상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예. 상황이죠. 그런 논의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책임을 방기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주장은 이거예요. 그렇게 문안 하나하나까지 국민의힘도 참여한 가운데 만들긴 만들었는데 법사위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열었더니 그 소속 의원들, 법사위원이 아닌 의원들까지 전부 들어와서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 본회의가 열리면은 수정안을 그 여야가 협의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한 수정안을 먼저 올려서 표결에 붙이면 모든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야가 의견을 모아왔던 하나의 합의안이 있고 법사위를 통과하는 어떤 것인지 196조 검사의 수사 관련한 2항 마지막 부분이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민주당이 어제 통과시킨 안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 두 개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여야가 원래 합의했던 안,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가는데 말이죠. 그것과 법사위를 어제 통과한 안.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여야 합의안.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게 한국말인데 참 어렵네요. 그런 거죠. 예, 성희영 의원 동일- 어떻게 보세요? 예. 동일성이라는 게 예. 보다 광범위한 광의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범죄, 주가 조작 사기가 있었다면 이제 거기에 동원된 자금이 부정하게 조성되느냐, 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것은 이제 뭐 이제 넓게 해석하면 동일성 범위, 뭐냐면 이제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동일한 범죄 사실 그러면 주가 조작 그 한 부분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지. 예. 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별도의 뭐 금융범죄가 확인이 됐어도 그 부분은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또 좁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동학대 사건에서 별도의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수사를 못한다. 이게 이제 일부 이제 법학자들이 검찰에서 또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경찰에서 딱 특정한 예를 들어서 고소인에 관한 사건만 넘겼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검사가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동일한 범죄 사실이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 저기 예를 들어 놓은 대로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다가 이게 전달책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주범이 아니고 전달책일 뿐이고 주범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게 바로 동일한 이제 범죄 내 수사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상일 전 이게- 특보 생각은 어떠세요? 저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네. 동일성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네.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경찰한테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 이런 부분, 이렇게 10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10가지 중에 6가지만 예를 들어서 송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4가지 부분도 검찰이 볼 때는 이게 동일성 선상에서 굉장히 보완 수사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보완 수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범죄 사실 그것만 한다면은 6개 내에서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완 수사의 범위를 해석하는 그 범위 안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범죄 사실로만 규정하면 사실상의 검소한박이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기는 화면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이 여야가 의견을 모은 아닌데 어제 통과한 내용은 부패와 경제 범죄 중. 예. 이 등과 중의 차이는 또 뭡니까? 등이라는 건 이제 바로 포괄적인 집합 개념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패 범죄 등 하면 부패 범죄와 유사한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게 부패 범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판단이 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보다 광의가 되는 것이고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이라고 하면 딱 시행령이라든가 뭐 검찰 수사 내규에서 규정한 부패 범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등이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안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된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으로 돼 있으면은 그것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수사 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부패와 경제 범죄 등으로 돼 있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검찰의 수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식으로 그렇죠. 대통령령을 개정할 수가 있는데 부패와 경제 범죄 중 가운데로 해버리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아예 대못을 박는 내용이다.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어떤 사안은요, 포괄적 위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아마 법 기술적으로 아마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냥 등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단지 아까 앞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과 범죄 사실의 안에서 범위 안에서만 하라는 거는 좀 뭐 그나마 저는 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패 범죄 등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포괄적 위임이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위헌 소지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의 핵심은 뭐냐면 이 보안 수사라는 것이 사실상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해낼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아까 그 보안 수사, 검사의 보안 수사 관련한 규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한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경찰이 검찰에 넘긴 범죄의 경우 보안 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이 규정, 이 조항을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제. 이걸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별건 수사 금지 적용 대상에서 경찰 송치 사건을 제외했다. 이렇게 여야가 의견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은 여야가 삭제하기로 한 그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서 통과가 됐으니 자 그러면 박병석 의장 중재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이 자리에서 저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겠군요.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뭐 민주당이 정의당과 거의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저 부분 말고 내가 원래 합의했던 거 그대로 통과시킵시다라고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요. 듭니다. 국민의힘도 참여한 어제까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안을 박병석 의장이 그러면 어제는 저 법사위 절차 과정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 민주당이 원래 만들었던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수정안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본회의는 오늘 말고 내일 엽시다.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거죠. 논의가 진행될 네.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반응과 대통령 당선인과 측근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거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서 제가 아까도 본인의, 질문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합의 자체가 잘못됐는데 어제까지도 국민의힘은 계속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협상을 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협상만 했지 재량권이 없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는 이 법안이 원안이든 합의안이든 수정안이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상황으로 몰려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라는 게 만약에 물밑 조율이었다면 박병석 의장 중재안 중에 한 조항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 측의 지지층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권성동 의원은 상당한 그 자당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검찰도 일정 부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쥐게 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추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저희가 현재 관련한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예, 지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그 댓글을 보면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댓글들을 또 텔레비전 화면에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부탁드릴 말씀은 이 댓글 보다 보면 좀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욕설이나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은 참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댓글 다실 때도 조금은 격을 갖춰서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담아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댓글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안 수사와 관련한 규정 정확하게 여야 합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고 법사위 통과 내용은 아까 화면에 나간 그대로 민주당 아니니까 그건 확인이 된 거고요. 그 취재 결과로는 일단 삭제하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예. 자,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지금 끝난 것 같은데 화면 볼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번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 검수완박법과 관련돼서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양당 원내대표 공이 입장 변화는 없다라는 답변을 해서 더 이상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 시간 1시간 전에 의장의 입장을 전달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는 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박병석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할지 여부를 국회법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결정하기 1시간 전에 박병석 의장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정 상당히 굳어 있고요. 더 이상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것은 조정이 협상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박병석 의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또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서게 되면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께 박홍근 원내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어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이제 뭐 그쵸. 협상은 끝났습니다. 예상하던 대로인 것 같아요. 본인이 무슨 일단 22일 날 있었던 합의안에 대해서도 당에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로부터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어떤 협상에 대한 재량권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검수완박법 자체를 우리는 반대합니다라는 입장만 견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렇게 되면 참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모로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한 말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를 고민을 해보신다고 한 부분은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좀 읽혀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략 금요일 오후 아니면 밤에는 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예,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병석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사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네. 김상일 전 특보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오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수는 그렇게 간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수는 그렇게 간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이 마무리가 되면 당장 뭐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원내대표 일은 계속 하는 것이고 네. 이번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당신이 협상을 잘못했고 덜컥 합의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명분과 실리 다 잃었어. 그러니까 당신 그만둬. 이러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왜 이런 협상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등으로 해서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왜 덜컥 합의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난감한 상황으로 몰리게 했느냐라는 비판을 상당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 저 원내대표직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권선동 네. 원내대표가 일이 마무리되고 사퇴를 한다면 저는 그건 판단 미스 2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퇴 생각이 있었다면요. 어제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퇴를 했어야 돼요.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에? 네. 예. 그래야 이거는 우리의 판단 미스에 의해서 잘못 결정된 거고 그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까지 사퇴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협상하겠다. 이게 명분을 얻을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본인이 다 해놓고서 사퇴를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정치가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어려워요. 타이밍이 참 예. 중요하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좀 정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떤 면에서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청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를 사실은 자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순간 그렇죠.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반응으로 되돌아올지는 본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 나름의 전망과 분석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고독한 결단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 처리한 것이야 라고 처음에 말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지층의 반발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다른 의원들도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제가요, 그냥 권성동 의원의 개인 참모라면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 다 마무리하시고 더 잘하겠다. 앞으로 1년 동안 더 잘해서 꼭 내가 다른 반전의 기회를 삼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권성동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처리가 되고 사퇴해버리면 정말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고 며칠 만에 합의를 했는데 잘못됐다, 정치적 판단력이 없다, 저런 분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참모의 입장과 참 평론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그 권성동 의원의 판단 미스 1.5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또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저 협상안을 가지고 자당 의원들과 자당의 지지층을 차라리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볼 때 이렇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이거는 여전히 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걸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갔다면 저는 그 정치적인 어떤 영역이 훨씬 더 열렸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지층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본인이 자기 입장을 100%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곳에서 신뢰를 다 잃어버려요. 지지층에서는 책임론이 일고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는 신뢰가 깨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갈 곳을 잃게 됐다. 그게 판단 미스 1.5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김상일 특보님 말씀이 맞다고 네. 보여지는 게, 처음에 합의를 처리하고 나서 그냥 자랑스럽게 박병석 의장님, 제가 불러주는 대로 그냥 합의문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합의문을 주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국민 여러분, 지지층 여러분, 정말 저희들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합의안에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억울하고 이런 합의안, 이런 법안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를 좀 더 도와주십시오. 라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힘이 없음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좀 그렇게 강조한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자,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동일한 범죄, 또 SBS 취재 기자들의 취재 결과를 보면 말이죠. 여야가 합의한 그걸 보면은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범죄 사실, 이 참 지금 취재 결과도 각 언론사의 취재 결과도 좀 각양각색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저렇게 돼 있는데, 법사위를 최종 통과한 안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저 범죄 사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사실은 검찰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성현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가령 10대를 때렸다 그 혐의로 검찰로 넘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 20대다. 이건 또 못하는 거냐. 다시 경찰로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요구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말이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들어봐야겠습니다. 권성동 대표 하고 하셨어요? 네. 뭐 최근 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의 좀 최종적인 의사 확인을 위한 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셔서 오늘 2시부터 만남을 가졌습니다. 1시간가량의 만남에서 저는 뭐 저의 입장을, 이번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께 요청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원내대표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의장께서는 오늘 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저는 국민의힘한테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또 민주당에게 즉각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하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합의 사항에 따라서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향후 국회에서의 대화 타협에 대한 것이 실종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국회의장께는 의장께서 중재하고 양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서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이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이 국회가 결정한 이 입법 사안에 대해서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당선인께 의장께서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즉 현재 합의사항을 준수할 정당과 향후 국회 일정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신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포함해서 향후 그 입장에 서서 의사 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오늘 중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두 개를 상정해 주시라라고 이렇게 회의 소집과 함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하루 1일 전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제 저녁 보시다시피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물리적 또는 폭력적인 그런 회의 진행 방해로 인해서 부득이 10여 분 정도가 경과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 애적인 그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회의장으로서 질서를 지키고 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의 국회법에 의하면 발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발언 방해 금지, 회의 진행에 물건 방해하는 물건 반입 금지,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등이 있습니다. 다 징계 대상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징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모 의원은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고, 그리고 또 다른 김모 의원과 최모 의원은 위원장의 의사봉과 의사봉을 받는 그 판을 강제로 탈취하고 그래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게 영상으로 다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기를 파손하고, 그리고 이 경호원들, 방호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한 장면이 저희가 다 영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셨는데 말이죠. 일단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오늘 중에 본회의 열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박병석 의장에게 요구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제 법사위 과정에서의 이런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박병석 의장에게는 이 검수완박 법안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걸 뒤집으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박병석 의장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회 의사일정, 국회의 일에 관여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 얘기까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 취임 이제 13일 정도 남았는데 말이죠. 윤석열 정부 취임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정치권의 긴장은 점점 고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협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협치가 말로 하는 건 쉽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협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도 시작 전부터 상당히 무거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